범죄를 저지르는 사람과 관계가 유지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비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있을 수 없는 일 맞아요. 같아요. 네. 가장 큰 구고 가장 돈이 많은 강남에 있다? 그거 진짜 뉴스에 항상 비리의 온상으로 나오는 강남경찰서, 진짜 소문대로 부패한지 궁금합니다. 강남경찰서가 부패한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강남경찰서가 버닝썬 사태나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박나래를 변호하는 로펌의 팀장이었나요? 그 사람이 뭐 영입이 되기도 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이슈가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남경찰서가 관할하는 구역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흥업소도 많고 거대한 기업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마약 사건도 제일 많이 발생하고 좀 큰 규모의 금융사기 범죄 이런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부패한 경찰서라기보다는 가장 부패한 곳을 관할하는 경찰서다,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뭐 관할 구역을 좀 이렇게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접촉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비리에 노출될 가능성도 조금은 있고 뭐 혹은 유혹이나 그렇죠. 이런 것들이 좀 많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일선에서 수사하시는 분들을 만나 보면은 이분들이 뭐 개개의 수사관들이 뭐 부패했다는 느낌을 받는다거나 그런 경우는 오히려 없고, 오히려 가장 실력이 좋은 분들이 많으세요. 거기는. 제 생각에는 뭐 제가 조금 이상적으로 생각할 수는 있는데, 부패하는 개인, 일탈하는 개인 어디에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즘 시대에 한 기관, 한 부서 전체가 부패를 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 같아요. 맞아요. 네. 특히나 그게 그 기간이 가장 큰 구고 가장 돈이 많은 강남에 있다? 그거 진짜 납득할 수 없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또한 순환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돌아가는 바뀌죠. 면이 있어서 그곳에 뭐 이렇게 머물러서 고이고 이럴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네.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마약 수사를 예로 들면 저 위에 이제 마약을 제조, 판매, 공급하는 사람이 있고 중간 판매상이 있고 소매 판매해서 가장 허드렛 일 던지기 하러 다니는 이런 친구들도 있고, 여기를 잡기 위해서는 이 중간 단계의 협력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게 비단 마약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사건이 좀 이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과 관계가 유지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비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너무 지나친 면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적당히 선을 타야 되는 경우들도 있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진짜 이 사회의 악을 제거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진짜 쉽지 않습니다. 경찰도 어쩔 수 없는 공무원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관할 경찰서 안에서 사건을 핑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성범죄도 당하고 돈도 뺏기고 욕도 들었어요. 뭐 이러다 보면은 죄명을 뭐 강간, 명예훼손, 공갈 뭐 이렇게 세 가지를 해서 내면은 어느 부서에 배당이 되는지에 따라서 수사 담당 수사관이 바뀌죠. 제가 경찰서에 이제 다른 사람의 조사 입회를 하고 있었는데, 경찰분들끼리 뒤에서 막 뭐가 맞는지에 대한 토론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용이 이거였어요. 연인 관계였는데 헤어지고 나서 그 남자가 관계를 할 때 몰래 찍은 영상이 있다. 내가 너한테 선물해준 것들 다 돌려주지 않으면 이걸 내가 유포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한 거죠. 촬영물 이용 협박. 촬영물 이용 협박으로 당연히 제일 먼저 고소가 들어왔어요. 네네. 여청 수사팀에서 진행을 했는데, 피고소인, 피의자를 불러서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 그런 영상을 찍은 적이 없대요. 영상을 찍은 적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내가 준 선물을 돌려주지 않으면 이거를 터뜨리겠다라고 허위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네. 이거는 뭐 공갈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래서 이게 뭐 경찰분들도 뭐 자기 의견이 조금씩 갈리는 게, 일단 그런 영상이 없으니까 이거는 성폭력 범죄 처벌법에 해당되지 않고, 단순 협박이다. 없는데 있는 것처럼 속여가지고 돈을 요구했으니까 이건 사기 아니냐, 이걸 뭐 경제팀에 보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이건 사기가 아니라 어쨌든 협박을 해가지고 금전을 요구한 거니까 뭐 공갈이다. 오는 뭐 협박 강요 뭐 강요다. 이쪽이다, 강력팀으로 가야 돼. 형사팀으로 보내야 된다, 뭐 이렇게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저 궁금해요. 그걸 이렇게 그들이 가져가고 싶어 하던가요? 아니면 이렇게 좀 이렇게 네 당연히 밀고 싶겠죠. 일안 하는데. 그렇구나. 거기는 이제 여청팀이었는데 자기들 관할이 아니다.
근데 이거를 어디로 보낼지를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아.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이게 어떤 죄가 맞는지에 대한 고민을 아 잠깐 하셨군요. 하다가 네. 사무실에 복귀해가지고 나름 리서치를 좀 해봤어요. 근데 예전 판례에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내가 그 촬영물을 직접 배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그런 협박을 하면 이 죄로 처벌할 수 없다. 고등법원 판례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한 3년 뒤에 촬영한 사실이 있다면 설령 내가 그거를 지금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촬영물 이용 협박이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이제 촬영된 사실이 전제가 된 거잖아요. 근데 이 사건은 촬영한 사실조차 이제 입증이 안 되면 결국 어디로 가야 될지 또 이거는 한번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지 않을까. 어느 부서에서 할지. 어쨌든 그 고법의 판단에서는 이거는 이제 촬영물 이용 협박죄 아닌 거네요. 어찌됐든 판단을 받아보려면 이게 촬영물 이용 협박이 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그러네. 받아야 되니까 그러네. 촬영물 이용 협박이라는 죄명으로 조사를 수사를 해야 했어야 되니 기소를 해야 되네요. 성폭에서 해야 되겠네. 그러네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경찰서가 부패했다, 뭐 어떤 조직이 부패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그냥 정치권 욕하기 좋아하는 아저씨들이 좋아할 법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뭐 정리하자면은 어떤 특정 기관이 부패했다라는 건 잘못된 선입견이라 생각하고요. 그분들이 내 가족이까 친구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현실에서 본 그들은 대부분 다 각자의 위치에서 정직하고 열심히 자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물론 뭐 전부라고 할 수 없겠죠. 일부 뭐 타락한 사람들이야 있겠지만 그들보다는 대부분이 정직하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니 그에 대한 걱정은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그 일부마저도 없어지는 방향으로 우리나라가 더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